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란의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입니다. 그럼 보시죠. 미국이 이란 항구들을 봉쇄하려는 목적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는 걸 막는 데 있습니다. 2026년 4월 26일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상당량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지만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와 같은 다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미국의 봉쇄로 인해 이란이 판매되지 않은 석유를 육상 저장 시설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란은 저장 탱크가 가득 찰 때까지 현재 생산량으로 약 2달간 생산을 지속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이 되면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처럼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란의 생산량 감축은 2026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석유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저장 공간 부족과 관련해서 이란은 은퇴하고 30년이 된 빈 초대형 유조선 VLCC를 다시 가동해 하르그 섬으로 예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페르시아만에는 이 유조선 이외에도 2척의 빈 이란 유조선이 더 있습니다. 하여간 낡고 이동 속도가 너무 느려 하루 반이면 도착할 항해를 나흘이나 걸리는 이 유조선의 이름은 나샤호인데요. 1996년에 건조된 200만 배럴급 초대형 유조선은 지난 수년 동안 이란 앞바다에 텅 빈 채로 정박해 있다가 2026년 4월 23일 재가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샤호가 다시 움직이는 이유는 이란이 원유를 저장할 곳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량 중 90%를 처리하는 곳이며 2026년 4월 13일 미국의 봉쇄가 시작될 당시 하르그 섬의 육상 저장 시설에는 약 1300만 배럴의 여유 용량이 있었다고 추산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봉쇄가 시작된 후 수출할 수 있는 유조선 수가 미국의 납포를 피하거나 해안을 따라 움직이면서 속도가 느려져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상유, 업스트림 생산은 계속해서 되고 있어서 선적 및 수출되고 남아서 저장 탱크로 순유입되는 양이 하루 평균 100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란의 저장 탱크들이 앞으로 대략 12일 또는 5월 초에 가득 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0만 배럴 규모의 부유식 저장시설, 즉 유조선은 이란에게 약 48시간 동안의 상유, 업스트림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며 그 후에는 유정을 폐쇄하거나 원유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리아우 제도에서의 선박간 환적, AIS 미등록 수송, 제재 대상 초대형 유조선 VLCC의 봉쇄선 통과 등 현재 추진 중인 다른 방안들로는 충분하지 않는데요. 로이드의 리스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6년 4월 13일 이후 이란과 연관된 선박 26척이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추적됐습니다. 즉, 미국의 봉쇄와 납포를 피해 들어와야 될 배들이 제때 들어오지 못할 경우 이란 유정들은 결국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지요. 만약 유정이 폐쇄된다면 어떤 유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다시 가동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란 남부 거대 유전들 아래에 있는 아스마리와 방게스탄 탄산 염층은 투과성이 높고 강력한 수압 구동력 시스템을 가진 지층입니다. 특정 저류층 유형, 즉 탄산 염층에 대한 석유 엔지니어 학회의 연구 결과는 명확해서 장기간 폐쇄로 인해 지속적인 압력 지지가 제거되면 다음 4가지 손상 메커니즘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첫 번째, 균열 네트워크를 통해 물이 차오르는 코닝.
두 번째, 공극목으로의 미세입자 이동. 세 번째, 증가된 유효 응력 아래 지층 압축. 네 번째, 염도 및 수소 이온 농도 지수 변화에 따른 점토 팽창. 석유 엔지니어 학회가 예상한 손상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사실이며 회복 가능한 생산 능력에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란이 생산 중단에 들어갈 경우 하루 평균 3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의 영구적인 생산 능력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대략적인 추정치이지만 방향 자체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세계 3위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가 30년 된 은퇴한 유조선을 재가동해 48시간의 시간을 벌려는 시도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제도적 시스템이 이미 실패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이란에게 남은 시간이 12일 또는 5월 초이지만 육상 저장 시설이 가득 찰 때까지 약 2달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의 시나리오인 2달의 시간이 지나면 이라크와 쿠웨이트처럼 이란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이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해상석유 수출이 중단되면 이란 정권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재정적 압박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테헤란으로 하여금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게 만들거나 또는 정권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또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정치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 효과, 이란의 석유 생산 중단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 손실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란의 불리한 예측들이 맞게 된다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예측들이 틀리더라도 그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